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이라는 것은 실제로 쓰는 데는 많이 쓰고 안 쓰는 데는 또 안 쓰고 몰라서 안 쓰는 거죠.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게 이제 누구에 따라서 이제 선임자에 따라서 쓰든가 안 쓰든가를 하게 되는데, 이 단위 테스트가 모여서 이제 결국엔 시스템 테스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성능 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JUnit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면 우리가 단위 테스트부터 시스템 테스트 혹은 이제 시스템 테스트를 다른 말로 통합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이제 JDK에서 이걸 제공을 해줘요. 이클립스 단에서. 그래서 자바용 단위 테스트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있는 산업 표준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제대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이제 저 학습 모듈에 보면 막 이런 거 있죠. 테스트 케이스 맞나요? 예. 그리고 나서 유스 케이스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죠. 예. 그거는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얘기고요. 이제 외부 테스트 프로그램을 우리가 테스트하는 대상이라고 해서 테스트 케이스라고 칭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을 해서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때로는 여러분들의 암산, 때로는 여러분들의 노트에 필기해가지고 이렇게 결과값이 맞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한단 말이죠. 맞나요? 예. 그런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출력을 시스템하고 출력 스트림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보고 값이 왜 이렇게 나오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디버깅을 해 나가는 그러한 불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걸 좀 개선코자 해서 나왔던 게 이 표준 프레임워크인 JUnit이라는 단위 테스트 툴인데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내가 볼 때는 많이 사용을 하진 않던데, 그래도 알아두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테스트 시에 걸릴 시간도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 오픈 소스고요. 플러그인 형태로 이클립스에 지금 현재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래서 하나의 자르 파일이 전부고 사용법도 간단해요. 근데 이 자르 파일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뭐 자르 파일을 추가를 따로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이 자르 파일은 내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프로그램 단위 테스트를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그 원론적인 책에서는 다들 그렇게 권고를 하죠. 왜? 그래야 뭐 잘 되는지. 우리가 근데 설마 그거 테스트 안 하고 뭐 이렇게 놔둘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좀 더 쉽게 해라, 이런 형태로 이제 JDK 1.4에서 이제 추가된 정적 메서드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assert xxx로 시작하는 이 테스트라는 어노테이션을 우리가 붙이게 되면 그 메서드의 fail이냐 success냐 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테스트 결과를 단순히 우리가 텍스트로 남기는 게 아니고 이제 테스트 클래스로 남겨 개발자에게 테스트 방법이나 클래스의 히스토리를 넘겨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JUnit은 뭐 단위 테스트의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고요. 단위 테스트 하는 거는 종류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자 혹은 GUI 기반으로 된다. 그리고 단정문으로, 여기서 말하는 단정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걸 두고 우리가 단정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값, 실제값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클래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메서드가 있다. 그래서 플러스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얘가 매개 변수 2개를 값을 받아서 우리가 호출할 때 2와 4의 매개 변수를 던졌다. 결과는 6이겠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때 6으로 넣고 여기에다가 호출해가지고 그 값을 받은 변수가 리절트라면 이렇게 우리가 테스트를 하면 이 메서드는 결과론적으로 뭐다? 석세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한 형태가 바로 assert equals만 있는 게 아니고 assert assert true도 있고 assert same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어노테이션으로 우리가 간결하게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결과는 이제 보시면 알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JUnit을 설정하는 거는 저랑 같이 해보면 되고요. 이때는 지금 JUnit 4 버전이었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할 거는 JUnit 5 버전으로 할 겁니다. 알겠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러분들, 자, 여기에 JUnit 5 example이라고 여기에 보이시죠? 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패키지 JUnit이라고 한 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클래스를 이제 calculator라는 클래스까지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만들고 난 뒤에는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면 되니까 잠깐 멈춰놔야 되는데 여기 잠깐 멈추. 자, 이렇게 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파일 안에 그대로 붙여 넣으세요. 그리고 objects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컨트롤 쉬프트 O 하시고요. 알겠죠? 예. 됐나요? 다 붙여 넣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메인 메서드 체크하지 마시고요. 캘큘레이터 example 클래스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캘큘레이터 example. 그리고 나서 저랑 같이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자,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assert equals라는 걸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는 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알겠죠? 예. 듣고 여러분들도 그대로 따라하면 되니까요. 자, 요것만 하기 전에, 자, 여러분들은 지금 만든 프로젝트에 얘가 없다, 그죠? 예, 얘를 추가하려 그러면 여기에 프로젝트에 가서 Alt Enter 속성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빌드 패스 있다, 그죠? 빌드 패스 들어간 김에, 자, 여기에다가 Add Library가 있죠? 여기. 예, 요거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 여기에 JUnit이 있다, 그죠? 예, 그거를 Next 하고 Finish 하고 추가하십시오. 그래서 Apply 치고요. 그럼 JUnit 올라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MySQL 커넥터 있죠? 이거 커넥터 여기도 추가를 좀 해주세요. 커넥터 있잖아, 다들. 그죠? 그거까지 여기 다 추가해서 어플라이 치고 요렇게 나와야 됩니다. JUnit 하나 나와야 되고요. 5. 그리고 레퍼런스 라이브러리에 요렇게 커넥터가 올라와야 됩니다. 알겠죠? 예, 다 올라왔나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준비가 다 됐고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이제, assert equals라는 거.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낼 거니까 잘 들어놨다가 이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캘큘레이터에 우리가 플러스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자, 내가 이렇게 한다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서드를 만들었어. 테스트 플러스라는 걸.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 메서드 안에서 내가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더블 타입으로 플러스 값을 받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assert 해보면, 그리고 이렇게 해보면요,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보면 equals라고 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딱 하면 expected가 기대값이고 actual이 실제값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실제값은 플러스 했으니까 나는 6.0이 나올 것 같아. 맞죠? 예,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6.0 이렇게 하고 결과값은 플러스에 들어갔다, 그죠? 맞나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됐다, 그죠? assert equals에서. 맞나요? 여기서 문제가 된 거는 오차 범위를 우리가 이렇게 좀 주면 돼요. 요 세 개의 값은 오차 범위입니다. 알겠죠? assert equals는 이렇게 숫자 값으로 넣어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객체가 동일한지 안 하는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assert equals라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에 있냐면 이제 org junit assert 패키지에 보면 이렇게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스크립트 해가지고 해도 되고요. 그냥 저렇게 다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내가 F11번 눌러봐야 여기에서 우리는 없단 말이지, 아무것도. 그죠? 메인 메서드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 예상을 6.0으로 했고 얘도 6.0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캘큘레이터 이그젬플에다가 여기에다가 우클릭을 합니다. 우클릭을 해서 자, run as 제 유닛이 어디 갔나? 넣었는데? 잠깐만요. 자, 다시 run as 왜 제 유닛이 안 나오죠? 저는 alt 엔터 제 유닛 다시 리무버 해보고 어플라이 하고 다시 external add library 제 유닛 finish apply 이제 올라왔을 거고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서 왜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자, 컨트롤 시프트 해서 이 assert equals만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래도 안 나오네요. JUnit example 맞고 JUnit calculator 맞고 all method test method 다 했는데 no test 죄송합니다. 제가 얼빵한 짓을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이렇게만 하면 이걸 누군가가 호출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호출을 해주는 대신에 제 유닛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nnotation, 자, 이 메서드를 테스트 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해줍니다. 딱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메서드를 내가 제 유닛으로 테스트 할 거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calculator example에다가 이제 run as 하면 제 유닛 테스트가 뜬다, 그죠? 그럼 여기 딱 클릭해봐요. 클릭해보니까 어때요? 자, 여기에 runs 해서 초록색 불이 떴다, 그죠? 그럼 이거는 success가 된 거예요. 내 예상치랑 이 값, 결과값이 똑같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5.0을 넣었어. 여기서는 에러가 안 나겠죠? 맞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요거를 눌러보면 rerun이라고 해서 다시 테스트를 해보면 그냥 분명히 fail 나죠? 맞나요? 네, 틀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내가 왜 틀렸는지 이거에다가 클릭을 하고 콘솔 요거를 이제 스택 트레이스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때문에 틀렸냐? assert 에러가 떴는데 네가 기대값을 5.0을 줬지만 but was 기대치가 5.0이 아니고 정답은 6.0이더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게 이제 단위 테스트를 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거를 6.0으로 바꾸고 다시 뭡니까? 리런을 하면 이제 맞게끔 나온다. 그죠? 그래서 캘큘레이터 이그젬플에서 이렇게 테스트 플러스를 하나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타임을 지정을 해가지고요,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내가 테스트해서 테스트 타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동일한데 얘가 몇 초 걸리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기존에는 제 유닛 5에서는 여기다가 타임 아웃 이퀄 뭐 1000초 1000 이렇게 주면 이 값을, 이게 이제 밀리초이기 때문에 1초가 되면 1초를 넘어서면 fail, 1초가 안에 이것을 수행을 하면 뭐 success 이래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먹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타임 유닛이라는 걸 우리가 위에서 하나 선언을 해줘서 룰을 정해줘야 돼. 타임 아웃이라는 이 객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타임 아웃하고 타임 아웃을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타임 아웃에 점 해서 밀리즈를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1을 주게 되면 0.01초가 되죠. 0.001초. 맞나요? 예? 맞습니까? 이게 타임아웃 왜 이래?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것을 룰로 정하겠다라는 거야. 어떻게? 여기다가 RULE 해서, 자, 룰을 내가 타임 유닛 0.001초들을 다 통과해야 돼.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테스트 타임 얘를 이제 요거를 하게 되면 얘도 1초에 벗어나 버리면, 0.001초에 벗어나 버리면 얘도 페일 납니다.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실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0.007초, 0.008초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0.001초죠. 001초. 근데 이게 왜 맞다고 나오죠? 0.001초, 0.001, 0.001초 안에 얘 안 했는데, 그죠? 맞나요? 이게 1초잖아. 이게 0.1초, 0.2초, 0.01초. 이게 0.001초죠. 근데 왜 이렇게 나오지? 이게 밀리즈가 time out test after given duration, 밀리즈 맞는데? 이상하네. 이럴 리가 없는데. 잠깐만요. 이거는 맞지. 근데 왜 1을 넣었는데 왜 이게 0.001초가 아니라 왜 0.008초가 돼도 다 통과를 왜 시키지? 다른 관계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분명히 자 요렇게 해서
자, 요거 비포 클래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 1초 줬고요. 자, 이거는 드라이버 로딩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해봅니다. 세 개 다 통과했다. 그죠? 조금 짜증이 날라 그러는데.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루프만 돌아라, 그냥. 자, 이렇게 해서 해보죠. 야, 이거 뭐, 이거 도는데도 0.002초밖에 안 걸렸어? 오호. 응? 미친 거 아니야? 아,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하면 분명히 쟤보다 느릴 거 아니야? 이거 이상하네. 슬립이 들어갔는데. 왜 그럴까요? 슬립 1. 응? 1초 넘었잖아. 근데 룰을 정했는데 얘가 왜 페일이 안 뜰까요? 페일이 떠야 정상인데. 2초 타임아웃. 나 이상하게 바보 된 기분이고. 어이씨. 잠깐만요. 이게 밀리즈 말고요. 제가 세칸이 있거든요. 이걸 갖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1초잖아요. 그죠? 네, 1초니까 얘를 2초를 줬으니까 그래도 된다.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거 2초나 걸렸는데 얘는 1초로 설정을 해서 타임아웃을 줬는데 왜 안 될까요? 이게 안 먹는단 말이지. 여튼 이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이게 안 먹네요. 일단 이렇게 놔두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테스트 타임하고 그리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쭉 긁어서 그냥 한 방에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죠? 예. 이씨, 내 사람 이상하게 만드네 이거.
테스트 타임 어디 갔나? 타임 했고 여기서 여기까지 끌었어. 자,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자,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O 해서 자, 자바 SQL 커넥션 이렇게 가져가면 되고, 자, 얘도 컨트롤 시프트 O 하기 전에 이걸 위에 그냥 이거를 아스타리크로 하죠. 아스타리크로 이렇게 해주면 문제가 없겠죠. 이제 자 여기에서 이제 봅니다. 자, 우리가 테스트 타임까지 했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좀 이따가 살펴볼게요. 알겠죠? 자, 요거를 좀 땡길까요? 다 맞네. 요거만 그랬나? 아닌데. 자, 요렇게 좀 땡길게요. 나 왜 이러지 오늘? 맞죠? 이렇게. 아이씨. 자, 이제 한번 보죠. 자, 위에서 우리가 테스트 플러스 테스트 타임. 자, 그리고 이제 assert array equals라는 건데요. 이제 우리는 이거를 div equals 그래가지고 system.out.println 해가지고 우리가 막 비교를 하고 그랬죠. 맞나요? 그런데 이놈은 assert array equals가 있어가지고 얘는 깊은 비교를 해줍니다. 값까지 다 비교를 해줘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자, 이렇게 쭉 실행이 돼서 나오고, 자, same object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same object, 이건 그거고요.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면 되고요. 자, 여튼 여기에서 지금 테스트 어레이를 보시게 되면 얘가 뭐예요? 이게 이제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주소를 보지 않고 깊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근데 이걸 50을 줬어요. 50을 주고, 자, 이 슬립 없앨게요. 잠깐. 아이고. 슬립 잠깐 없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리테스트를 하게 되면, 자, 이거는 드라이브 로딩 된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어때요? 테스트 어레이가 어디 갔나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죠? 맞나요? 예, 뭐가 문제가 발생이 됐냐? 가보니까 엘러먼트 0번째의 값이 기대값은 50인데 우리는 보니까 10이더라. 이렇게 에러 코드를 잘 보여줍니다.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요게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이걸 10으로 돌리면 돼요. 그래서 assert array는 array equals는 요거에 깊은 비교를 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깊은 비교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ssert equals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객체를 여기다가 넣으면 이제 객체를 넣게 되면 얘가 객체를 이제 더블 객체잖아요. 그죠? 여기 더블 값으로 넘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얘는 실행을 해보니까 생성자가 10.0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를 getX로 받아오면 이 값은 동일하겠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객체의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assert equals는 값 비교. 이해됩니까? 예, 그리고 이제 same object는요. 얘는요, 아무리 여기에 생성자의 같은 값을 갖다 던져도 얘는 무조건 객체의 주소를 비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테스트 same object에서 지금 에러 났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를 가보면 여기에 보면 자 same 자 여기 보니까 주소가 틀리다라고 나오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시코드를 쳐봤는데도 해시코드 넣었잖아요, 제가. 오버라이딩해서. 맞나요? 예, 넣어도, 이거는 안 먹히더라라는 거죠. 맞나요?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ssert not null은 이 캘큘레이터가 null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null이 아니죠. 네, null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assert true라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result 값을 이렇게 넣으면, 자, is number 5.0 갔어요. 얘가 그래서 이 메서드에 찾아 들어가 보니 더블 값으로 인티저 타입, 아니, 더블 래퍼로 받아가지고 자동 래퍼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값 비교를 해서 return true, false 하니까 당연히 true가 나오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before 클래스가 있고 after 클래스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여기에 테스트 클래스 중에서 여기에 before 클래스가 어노테이션이 붙어버리면 얘를 제일 먼저 수행을 합니다. 얘를 제일 먼저. 그래서 결과값이 아까 전에 로딩이 되는 것부터 나오죠, 그죠? 맞나요? 예.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가 찍어봐도 되는 건데 안 찍어봐도 상관은 없죠. 자, 그래서 여튼 그러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프터 클래스는요, 얘들은 여기에 다 수행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되어야 될 부분을 지정을 하는데, 통상 이제 DB 연결하고 끊을 때 이렇게 우리가 끊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끊어줄 때 이제 얘는 다 끝내놓고 끊어준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단위 테스트다. 그래서 하나 이러한 메서드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는 거예요. 검증. 이해갑니까? 예. 별로 어려운 거 없잖아. 맞죠? 예. 그래서 테스트 same object에서 지금 또 에러가 떴잖아요. 그죠? 왜 에러가 떴을 것 같아요? 이 주소가 둘 다 틀리잖아. 근데 얘를 똑같이 복사해서 여기다가 내가 갖다 넣었어. 그러면 이거는 에러가 안 납니다. 해보면 이제 다 오케이 이렇게 뜨죠, 그죠? 맞나요? 맞습니까? 예. 요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게 JUnit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값을 지정을 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요게 바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에서 전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위 테스트 하나하나에 이제 단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네. 이거 줘야 되죠. 시험 쳐야 되니까. 이거 다 주면 되겠네, 그냥. 자, 여기다가 다 드리겠습니다. 자, 됐죠? 예, 이해 안 되는 거 없다, 그죠? 예. 요렇게 해서 단위 테스트에 대한 기타 강좌가 되겠네요. 이거는. 예, 마칠게요.